거지가 무슨 커피를 마셔? 그 차가운 한마디 앞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친절이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변두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외관은 특별할 것 없지만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커피 향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레 멈추게 만들어요. 간판에는 모닝 브리즈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아침 8시, 카페의 문이 열리고 알바생 혜민이 부지런히 테이블을 닦고 있네요. 23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일을 시작하는 그녀의 눈빛은 맑습니다. 오전 9시, 카페는 출근길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카페라떼 1잔 포장해 주세요. 혜민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카페가 한적해질 무렵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섭니다. 78살쯤 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해진 외투와 바랜 손가방, 그리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있어요. 김금순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색하게 서 있네요. 순간 카페 안이 미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작게 속삭이기 시작해요. 혜미는 그 시선을 무시한 채 카운터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금순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혜민을 따라갑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어요. 혜민은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끼며 창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햇살이 좋은 자리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주문은 저기 카운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김금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짐을 내려놓고 카운터로 향합니다. 카페의 인테리어는 세련되었지만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은 그곳과 어울리지 않는 듯했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카운터에 다가와 혜민을 바라봅니다. 처음 와봐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런 데서 커피 마시나 봐. 혜민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메뉴판을 건넵니다. 네, 많이들 찾으세요. 저희 카페는 원두를 직접 볶아서 더 향기롭고 맛있답니다. 어떤 커피가 좋으세요? 할머니는 메뉴판을 받아들고 안경을 꺼내 쓰며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의아한 시선이 느껴지지만 혜미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가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바닐라 라떼라는 게 있네. 그게 뭐야? 달콤한 건가? 혜미는 할머니의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바닐라 시럽이 들어가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처음 오셨으니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할게요. 할머니는 주문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낯선 공간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의외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혜미는 바닐라 라떼를 정성껏 만들며 할머니가 이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따뜻한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셔보세요. 김금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미소가 번집니다. 이거 정말 맛있구나. 따뜻하고 부드럽네. 혜미는 할머니의 반응에 기뻐하며 카운터로 돌아갑니다. 뒤에서는 몇몇 손님들이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혜미는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김금순 할머니가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소중한 손님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른 오후, 모닝 브리즈 카페는 한가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손님들이 줄어들어 카페 안은 조용한 분위기에 잠겨 있어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친구와 수다를 떠는 몇몇 손님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혜미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 기계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제 방문했던 김금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녀가 바닐라 라떼를 마시며
보여준 행복한 표정이 혜민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네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어제 보았던 김금순 할머니가 다시 들어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낡은 고무신을 신고 해진 외투를 입은 채로요. 혜미는 밝게 미소 지으며 카운터에서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여 혜미는 마음이 짠해집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천천히 지갑을 꺼내려고 하네요. 무슨 음료를 드릴까요? 어제 드신 바닐라 라떼는 괜찮으셨나요? 김금순 할머니는 혜민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입니다. 바닐라 라떼로 다시 주문할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핸드폰으로 주문한다던데. 그러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낡은 옷차림과는 다르게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죠. 혜미는 순간 놀라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앱으로 주문하면 포인트도 쌓인다던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혜미는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녀는 카운터 위로 자신의 폰을 올려놓고 할머니에게 앱 설치 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앱 스토어에서 모닝 브리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신 후에 가입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때 갑자기 옆에 서 있던 남성 손님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저기요. 주문 좀 빨리 받아주세요. 바쁜 사람도 있다고요. 혜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손님, 옆 계산대에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남성 손님은 노골적으로 김금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지가 무슨 커피를 마셔. 앱은 또 어디다 쓰려고.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고 혜민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김금순 할머니는 움찔하더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려 하네요. 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 말합니다. 저희 카페는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카페의 소중한 손님이세요. 그녀는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 옆으로 안내합니다. 제가 앱 설치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김금순. 저도 어플 쓸 수 있단 말이지. 허허. 할머니의 말에 혜미는 더 환하게 웃으며 차근차근 앱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남성 손님은 코웃음을 치며 다른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혜민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 점장은 미간을 찌푸리지만 혜민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금순 할머니는 혜민의 도움으로 앱 설치를 완료하고 첫 주문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혜민, 축하드려요. 이제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10번 주문하시면 한 잔은 무료로 드실 수 있답니다. 김금순 할머니는 기쁜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창가 자리로 향하며 혜민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냅니다. 혜민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김금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모닝브리즈 카페를 찾아왔어요. 늘 같은 옷차림, 낡은 고무신과 해진 외투를 입고서요. 그리고 어김없이 바닐라 라떼를 주문하죠. 이제는 앱으로 직접 주문하는 법도 익숙해져서 혜민의 도움 없이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민은 할머니가 오는 시간이면 자연스레 창가 자리를 비워두었어요. 그곳은 이제 모두가 할머니의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카페의 다른 직원들과 점장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정 점장은 오늘도 창가에 앉아 1시간 넘게 바닐라 라떼 한 잔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를 힐끔거렸어요. 그는 바카운터로 혜민을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혜민아, 저 할머니 우리 장사에 방해가 돼. 손님들이 저 자리 좋아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오래 앉아 있잖아. 혜민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합니다. 점장님, 할머니는 우리 카페의 손님이세요. 다른 손님들처럼 음료를 주문하시고 조용히 앉아 계실 뿐인데요. 정 점장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직원들도
점장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예요. 혜민만 김금순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죠. 혜민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저 할머니 때문에 몇몇 단골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말했어. 냄새가 난다더라. 솔직히 저런 옷차림으로 고급 카페에 매일 와서 자리 차지하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 혜민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정 점장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할머니에게서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손님을 나이나 옷차림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닝 브리즈의 슬로건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잖아요. 정 점장은 혜민의 반응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직원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가 되자 카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요. 혜민도 분주하게 일하며 틈틈이 김금순 할머니를 살펴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네요. 혜민이 잠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빈 컵을 치우려는데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찬이가 끼어듭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말하네요. 할머니, 이제 다 드셨으면 자리 좀 비워주세요. 손님이 많아서요. 김금순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찬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하네요. 혜미는 급히 다가가 찬이의 팔을 잡아 끕니다. 뭐 하는 거야? 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 점장님이 그러래. 피크타임에는 오래 앉아있는 손님들 자리 비워달라고 말하라고. 혜미는 찬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김금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합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오해가 있었나 봐요. 더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김금순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혜민을 향해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제 갈 시간이야. 내일 또 올게. 할머니가 카페를 나간 후 혜민은 정 점장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냐고요. 정 점장은 카페 운영의 현실을 설명하며 혜민을 이해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할머니는 다른 손님들처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음료를 마시는 손님이에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정 점장은 혜민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결단이 엿보입니다. 카페 경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듯해요. 혜민아, 이상과 현실은 달라.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저 할머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면 그건 우리 카페의 손해야. 혜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어요. 김금순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아침부터 모닝 브리즈 카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 점장은 평소보다 더 깔끔한 슈트를 입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본사 임원진이 방문하는 특별한 날이었죠. 무슨 일 있나요? 왜 이렇게 바쁘시죠? 혜민이 물었어요. 오늘 본사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해 신메뉴 출시 관련해서 회의도 할 예정이고 모든 게 완벽해야 돼. 정 점장은 긴장감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정신없이 대답했습니다. 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녀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유니폼을 정돈하고 웃음을 준비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으니까요. 오전 11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예리했죠. 정 점장은 서둘러 문 앞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사님, 팀장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준비한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안쪽에 마련된 특별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신메뉴 샘플과 함께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혜미는 카운터에서 음료를 준비하며 그들을 흘끔 바라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김금순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맴돌고 있어요. 어제 할머니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카페를 나갔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후 3시. 카페는 한가한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본사 임원들과의 회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의 김금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정 점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급히 미팅 테이블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어요. 혜민아, 어떻게든 저 할머니 좀 돌려보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혜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할머니도 우리 카페의 소중한 손님이시잖아요. 정 점장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가 직접 나서려는 찰나 바쁘게 일하던 다른 직원이 카운터로 향했어요. 저기 할머니, 오늘은 카페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다른 날 오시면 안 될까요? 김금순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혜미는 카운터를 뛰쳐나와 할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 잠시만요. 할머니도 우리 카페의 손님이세요. 오늘도 평소처럼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카페 안의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정 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본사 임원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혜민의 행동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혜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 점장은 노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점장님.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 카페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카페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혜민과 김금순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혜민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창가 자리로 안내합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김금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혜민을 따라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혜민은 최선을 다해 바닐라 라떼를 준비해 할머니 테이블로 가져갑니다. 정 점장과 다른 직원들은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본사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혜미는 할머니가 평소처럼 잔돈을 세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잔돈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도는 카드였어요. 김금순 할머니는 천천히 그 카드를 혜민에게 건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할게요. 혜민은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용카드가 아니었어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최상위층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의 블랙카드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김금순 할머니의 손에 들린 블랙카드에 집중되었습니다. 혜미는 놀란 표정으로 카드를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금순 할머니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혜민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넘쳐요. 무려 한 달 동안 네 카페에 계속 와봤는데 네 마음씨가 제일 좋구나. 혜민이 카드를 들고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향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정 점장은 혜민의 손에 든 카드를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댑니다. 화면에 결제 승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정 점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황급히 카운터로 다가와 카드를 확인하고는 김금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때 본사 임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젊은 여성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나,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저희가 1시간 넘게 연락드렸는데 남성 임원도 황급히 일어섭니다. 회장님, 저희가 알았더라면 이런 실례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카페 안의 모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정 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당당한 걸음걸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괜찮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 카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그녀는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테이블에 앉습니다. 회의를 재개하기 전에 잠시 혜민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혜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 점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너 알았던 거야. 회장님인 줄 알고 저렇게 친절하게 대한 거지? 혜미는 고개를 저으며 정 점장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요, 전 몰랐어요. 그냥 모든 손님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정 점장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카페 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회장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김금순 회장은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끔씩 혜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잠시 후 김금순 회장은 손짓으로 혜민을 불렀어요. 혜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테이블에 다가갑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혜민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습니다. 임원들은 공손하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나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유학했지. 여자가 공부하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운이 좋았단다. 난 미국에 가서 처음 커피를 접했는데 그 향기에 매료되었단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이제 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카페를 열었어. 처음에는 아무도 내 사업을 믿지 않았지. 여자가 그것도 커피 같은 생소한 것으로 성공하겠다니.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회장님은 잠시 혜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우리 브랜드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성공할수록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었단다. 그래서 이렇게 변장하고 직접 매장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 정 점장과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한 달 동안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혜민, 너처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원은 많지 않더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나 봐. 혜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의 가슴은 회장님의 말씀에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모닝브리즈 카페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모두가 혜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 점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카페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죠. 혜민이 출근하자 동료들이 몰려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정말 회장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혜민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어요. 정 점장은 혜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혜민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경영성과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 카페의 진짜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 혜민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정 점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괜찮아요, 점장님. 저도 이해해요. 매장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 점장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혜민에게 건넵니다. 혜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너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 내용은 나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 같아. 혜민은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모닝브리즈 본사의 공식 직인이 찍힌 편지였어요. 혜민의 눈이 커지며 내용을 읽어 내려갑니다. 편지에는 김금순 회장이 혜민을 본사의 신입 기획팀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던 혜민에게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정 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거야. 네가 회사에 필요한 가치를 보여줬다고 하시더라. 혜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소개서를 쓰며 취업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 대형 기업의 본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장에서의 일도 좋아해요. 정 점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혜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너를 보내기 아쉽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회장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더라.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김금순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제의 할머니와 같았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혜민아, 편지 받았니? 혜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김금순 회장은 카운터로 다가와 혜민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 카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커피의 맛도 중요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그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 늘 걱정이었지. 회장님은 잠시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찾은 많은 매장 중에서 너 같은 직원은 드물었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준 건 너뿐이었지. 이 브랜드를 너처럼 따뜻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 이끌었으면 해. 혜미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신입으로 시작하겠지만 너의 진심과 노력이 이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보여드린 진심을 잊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정 점장이 말했어요. 김금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혜민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본사에서 보자꾸나. 그리고 가끔은 이 카페에도 들러 커피 한 잔 하렴. 혜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떠난 후에도 카페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민아, 네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줬어. 고마워. 혜민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죠. 그날 오후, 혜민은 평소와 같이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작은 진심이 큰 기회로 이어진 순간,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모닝브리즈 본사 빌딩 13층. 혜민은 창가에 자리한 자신의 책상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전 시간이었어지요. 이 부분은 좀 더 손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혜민의 말에 옆에 앉은 동료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지는 혜민이 본사에 들어온 후 가장 먼저 친해진 선배였습니다. 역시 혜민 씨는 늘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네요.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셨나 봐요. 혜민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짓습니다. 혜민은 여전히 자신이 이렇게 큰 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종종 이야기했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분야였고 회사의 시스템도 복잡했죠. 하지만 혜민은 늘 성실하게 배우며 자신만의 가치를 발휘했어요. 혜민이 제안한 모닝 브리즈의 진심 캠페인은 벌써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혜민은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금순 회장도 참석한다고 해서 더욱 긴장이 됩니다. 민지, 괜찮아요. 혜미 씨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합니다. 혜민이 제안한 이번 프로젝트는 모닝브리지의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고객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회의실에는 본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혜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회장님의 등장을 기다렸어요. 곧 문이 열리고 김금순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김금순, 다들 수고가 많네요. 오늘의 안건은 무엇인가요? 마케팅 팀장이 먼저 신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혜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기획팀 신입사원 김혜민입니다. 오늘 저는 모닝브리지의 진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혜민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점점 확신에 찬 톤으로 바뀌었어요. 혜민은 자신이 카페에서 일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는 커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 우리의 가치가 빛날 수 있어요. 임원들은 집중해서 혜민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금순 회장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혜민은 자신이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진심을 담아 손님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매장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들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김금순 회장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보냈어요. 혜민 씨,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모닝브리지의 초심이었어요. 혜민은 기쁜 마음으로 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금순 회장은 혜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곳곳에 커피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아요, 혜민 씨.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혜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내가 첫날 했던 말 기억나는가? 이 브랜드를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이끌었으면 한다고. 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혜민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 혜민 씨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믿는 가치를 따랐을 뿐이에요. 김금순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 여자가 무슨 사업을, 그것도 생소한 커피로 하냐고 뒤에서 수군댔어. 하지만 내게는 꿈이 있었단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 혜민은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회장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이 가득한 그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혜민 씨가 제안한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우리 모닝브리지가 다시 한번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혜민 씨.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금순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가끔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지. 하지만 혜민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 다시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네. 혜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회장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혜민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기획자가 아니라 모닝브리지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시간입니다. 모닝브리지 본사에서 일을 마친 혜민은 오랜만에 자신이 일했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익숙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정 점장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야, 본사 직원이 되더니 더 빛나 보이네.
정 점장의 농담에 혜미는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지었어요. 그녀는 예전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마워. 마침 오늘은 혜민이 기획한 모닝 브리지의 진심 교육 프로그램이 이 매장에서 처음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혜민은 교육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카페를 방문한 것이었죠. 정 점장은 혜민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혜민이 기획한 교육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다 준비했어. 내일부터 모든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야.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내용을 보니 정말 의미 있더라. 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봅니다. 혜민이 쏟아부은 진심이 담긴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느 순간 창가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금순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 앉았던 그 자리죠. 그 자리 아직도 비워둬요. 정 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 자리를 회장님의 자리라고 부른단다.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로 만들었어. 혜민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혜민은 창가 자리로 다가가 잠시 앉아보았어요. 이곳에서 보는 카페의 풍경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일이 다 끝나면 선물이 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바닐라 라떼. 혜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김금순 회장이었어요. 그녀는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는 여전했습니다. 아,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 점장이 허둥지둥 맞이합니다. 김금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혜민이 앉아있는 창가 자리로 다가왔어요. 혜민 씨가 여기 있다고 해서 들렀어. 더불어 내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지. 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님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함께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봅니다. 내일부터 혜민 씨가 만든 프로그램이 모든 매장에서 시작된다 들었어. 기대가 크구나. 혜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이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직원들에게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순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혜민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작은 진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너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단다. 내가 평범한 할머니로 변장했을 때 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머뭇거리는 직원들이 많았거든. 하지만 너는 달랐지. 혜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야. 진심은 꾸밀 수 없는 법이지.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정 점장이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바닐라 라떼를 가져왔습니다. 향기로운 커피 향이 테이블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모닝 브리지의 진심 프로젝트를 위한 건배를 해볼까? 세 사람은 라떼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커피 위에 그려진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모닝 브리지의 모든 매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닌 실천되는 가치가 되었어요. 각 매장마다 회장님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곳은 누구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혜미는 본사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진심이 모닝 브리즈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이었죠. 어느 날 오후 김금순 회장은 혜민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혜민의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혜민 씨, 우리 다음 도전은 커피 너머의 이야기라는 프로젝트야. 커피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지. 함께 해줄 수 있겠어? 혜민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를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김금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혜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혜민 씨, 우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 내 아들 태준이를 아직 소개하지 않았지.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건 어떨까? 아들이 널 많이 궁금해하더구나.
혜미는 놀란 표정으로 김금순 회장을 바라봅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김금순 회장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태준이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했지. 넌 내 눈에 딱 들어왔어. 혜민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김금순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장님의 아들과의 만남이라니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김금순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혜민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야. 그냥 만남일 뿐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하지만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단다. 혜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김금순 회장과의 인연이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 넓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1년 후 서울 외곽의 모닝 브리즈 카페는 오늘도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커피 향과 함께 사람 냄새가 가득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평범한 손님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혜민의 이야기는 이제 모닝 브리즈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거지가 무슨 커피를 마셔라는 말은 직원 교육에서 꼭 언급되는 사례가 되었고, 그 말이 변화시킨 회사의 문화는 커피보다 더 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향기로 남게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김금순 회장의 자택 정원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어요. 김금순 회장의 아들 태준과 혜민의 결혼식이죠. 처음 만남 이후 1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오늘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행색으로 카페를 찾았던 할머니가 사실은 미래의 시어머니였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이었어요. 김금순 회장은 결혼식장에서 혜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내가 그날 그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멋진 며느리를 얻지 못했을 거야.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법이지. 혜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날의 바닐라 라떼 한 잔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김금순 회장은 지금도 종종 평범한 할머니로 변장하고 매장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진심 어린 환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무슨 커피를 마셔. 그 말은 이제 모닝 브리즈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구나 커피의 향기로운 세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작은 진심이 만든 큰 변화의 상징으로요. 그리고 혜민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난 순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